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글쓰기 습관 세 번째 이야기 힘차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기 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일기 써 보셨겠죠? 자, 일기 쓰기는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요? 네. 자, 짧은 문장 하나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김형석 작가의 백세 일기 중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일기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동안 일기를 많이 안 써오셨으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갑자기 왜 부끄러워지지? 네. 기성세대 학부모 입장에서 초등 학창 시절에 이제 방학이 끝날 즈음에 이제 밀린 일기 때문에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밀린 일기를 이제 막 몰아서 쓰느라고 이제 기억나지 않는 일들을 막 상상해서 적었던 일도 있을 거고요. 방학 때뿐 아니라 이제 학교 중에 선생님에게 일기장을 검사받던 기억들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뭐 빨간 볼펜, 파란 볼펜 그런 걸로 이제 틀린 글씨도 고쳐주시고, 뭐 띄어쓰기도 체크해주고, 또 몇 글자씩 이렇게 적어주시기도 했죠. 자, 200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학교에서의 일기장 검사를 인권 침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일기 쓰기에 대한 많은 어떤 위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적어 내려갈 수 없고, 특히 아이의 사생활을 이제 지켜주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다. 그런 정의를 내렸었죠. 그런데요, 글쓰기 측면에서만 보면 일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네. 일기 속에는 글쓰기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꽤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요. 일단 일기 쓰기가 글 쓰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생각보다 많아요. 첫 번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을 자연스럽게 서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일기의 기본 형태 자체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글로 적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사고 과정이 이제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설명이든 글로 쓰는 설명이든 내용이 짧습니다. 굳이 상세히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연히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아이가 이제 친구들 간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빠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길래 나쁜지 담임 교사가 천천히 물어봐 줘야 그때서야 하나씩 대답을 해 줍니다. 자, 일기 쓰기는요,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에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이도 자기중심성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면서 동시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일기 쓰기는 정서 표현이 발달이 됩니다. 일기는 육하 원칙의 객관적인 상황뿐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놓인 자신의 심리적 변화를 묘사해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한 감정 표현부터 시작되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 운동의 날 달리기 시합에서 넘어져서 속상했다. 네. 이렇게 좋고 싫음의 감정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복잡한 감정들도 표현하기 시작하죠. 친구와 다투었는데 다투고 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왠지 마음이 더 무겁다. 내일 소풍 가는 날인데 기쁘지 않다. 나만 버스에 혼자 앉아 갈 것 같은 마음이 두렵다. 자, 일기를 통해서 표출된 정서적인 표현들은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가지고 올 뿐 아니라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바라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 상태를 살펴봐야 되고, 살펴본 그 상태를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느낌에 걸맞는 적절한 표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파악하는 일종의 메타 감정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글쓰기의 근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쓰기 근력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해서 꾸준히 글을 쓰는 능력을 말해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면성을 갖게 해주는 거고요. 매일 꾸준히 적은 양의 글이라도 쓰는 과정은 글에 대한 근면성을 갖게 해줍니다. 교실에서 보면 몇 가지 주제를 주고 글을 쓰라고 하면요, 금방 글쓰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면 어떤 아이는 30분이 거의 다 되도록 첫 글자를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 친구들에게 옆에서 이 주제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해 주어도 거의 첫 줄을 채우는데 40분이 다 소요가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소에 글을 써오지 않았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근력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런 겁니다. 다리에 근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걷기를 아무리 설명해 줘도 걸을 수가 없겠죠. 그 와중에 뛰라고 하면 더더욱 불가능하겠고요. 네. 글은요, 평소에 꾸준히 쓰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걷는 것처럼 일상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돼요. 일기 쓰기는 그러한 글쓰기 근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방식이 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일기 쓰기가 이제 글쓰기 도움되는 이유들은 많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를 진행하면 될까? 이전 방식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 위주의 일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아요. 특히 5, 6학년 정도의 이제 고학년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록의 일기는 한 이틀, 2번, 그리고 이제 상상해서 쓰는 이야기 한 이틀, 그리고 이제 시사 뉴스 중에서 관심 가는 내용 한 이틀, 그리고 이제 학습 관련 내용에서 이제 하루, 이렇게 구분해서 일기를 쓰게 하면 이제 일주일의 일정이 채워지겠죠. 즉, 거의 매일 무언가를 기록하지만 꼭 일상만의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는 이야기 줄거리도 쓰고 관심 가는 내용의 뉴스도 적고 그 밖에 동시 또는 여행 기록처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의 개념을 일상의 기록을 넘어서 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기록하는 일로 확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막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 1, 2학년의 경우는 일상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아직 다양한 소재를 찾거나 시사적인 주제를 이제 아이들이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 기록의 일기를 한 4일 정도, 그리고 동화책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 이틀 정도, 그리고 마음껏 상상해서 쓰는 거 하루 정도 배분하시면 적당합니다. 일기를 이렇게 매일 쓰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일기를 검사하는 게 아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죠. 그런데요, 보호자 입장에서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글쓰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이의 일기장 내용을 토대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일기장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아이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의 일기장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아이도 있고요. 자, 검사가 아닌 관심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기 쓰기는요, 일상의 기록이 되고요.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조금 분량이라도 매일 꾸준히 쓰게 하는 것. 글쓰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일기가 그러한 좋은 도구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해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름방학 시작됐잖아요. 숙제가 아니라 아이의 글쓰기 근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으로 일기 시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